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계학은 이제 표본을 통해서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추론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거고 기계학습이랑 데이터 마이닝은 전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서 예측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계학습하고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은 설명을 드렸죠. 주로 이쪽은 기계학습은 예측 중심, 컴퓨터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냐,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쪽에 포커싱이 주로 맞춰져 있고,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서 그걸 어떻게 잘 경영학적으로 잘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포커싱이 이제 주로 이제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론 차이는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되고, 분석 방법은 우리 다 아시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리인포스 러닝, 강화 학습.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결과값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하고 정답을 미리 같이 넣어주죠. 그래서 그 정답을 잘 맞추게끔 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불러요. 클래스. 그래서 정답, 분류할 때 클래스를 우리가 넣어주죠. 그래서 도산했다, 안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값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그 값들이 잘 맞출 수 있도록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내게끔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게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분류 쪽이죠.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분류지요. 어떤 결과값들을 해주고 그 결과값에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이제 만들어 생성해내는 그런 방법이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정답이 없는 거죠. 그룹핑하거나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룰처럼 연관성을 찾아내거나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잘 아는데 딥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제대로 하면은 보상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페널티를 주고 하면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로 리인포스 러닝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알파고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깨는 거 있죠. 그 게임할 때 벽돌 깨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페널티를 줘요. 마이너스 1을 주고 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컴퓨터가 잘하면은 플러스 1을 줘요. 그러면 플러스 1을 준 행동은 계속 더 잘 하도록 유도를 시켜줘서 계속 그쪽 방면으로 가고, 페널티를 주는 거는 이제 그거를 반대로 가거나 안 하게끔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어떤 그 행동을 이제 규칙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거를 리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 슈퍼바이즈 러닝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분류랑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분류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분류는 목표 변수가 범주형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를 잘 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측은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분류와 예측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비지도 학습의 이제 예로 이제 드는 게 이렇게 군집 분석하는 거. 그죠? 얘는 결과 변수가 없으니까 군집을 2개로 만들어도 되고 3개로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집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어떤 에이전트가 계속 행동을 했을 때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면서 계속 잘한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컴퓨터에게 칭찬을 자꾸 해주면 칭찬하는 행동을 더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서 그게 학습이 이루어져서 점점 더 승리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바둑도 그런 거죠. 바둑도 두면 내가 돌을 어디다 둘지에 따라서 잘 둔 돌한테는 승점을 주는 거죠. 플러스 1을 주면 걔가 거기다 둘 거 아니야, 다음에. 그죠? 이런 식으로 바둑 둘 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줄 거냐?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기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보들을 했을 때, 여기다가 뒀을 때, 돌을 뒀을 때 승리할 확률이 더 높더라. 그럼 거기다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학습을 하면서 이 돌 다음에 이 돌을 두고 이 돌 다음에 이 돌 뒀을 때 확률적으로 계속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돌을 계속 두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학습의 개념이죠. 자, 요게 우리 데이터 마이닝 할 때 봤던 거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파이썬, 우리 지금 보는 요 책하고 맞춰 놓은 거예요. 데이터 준비, 탐색, 축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연속 변수일 때면 우리가 그거를 표준화 시켜야 되죠. 우리는 이미 데이터 마이닝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팩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변수 만들어서 해줬죠. 그죠? 예를 들면 가변수로도 변환해주고, 우리 인공신경만 할 때 가변수 변환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변수로도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집 분석할 때는 원데이터를 안 쓰고 표준화시켜서 스탠다이즈드 해서 표준화시키는 방법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때 변수가 3, 40개 된다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PCA라든가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해 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할 거예요. 하고요.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분류하는 거에 우리가 퍼셉트론, 로지스틱, 서포트 벡터 머신 해가지고 우리 챕터 3장에, 우리 책 챕터 3장에 이미 이제 쭉 써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너무 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배웠던 실제 데이터를 파이썬 코드로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파이썬의 기초 코드만 나와 있고요. 그거를 응용을 해서 지난 학기 때 배웠던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를 플러스로 해서 그거로는 이제 코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했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거니까 그게 조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기초로만 학습하시고, 여러분들 코드 이해하는 거로만 학습하시고, 실제 데이터 분석은 우리 그 PPT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매 시간 해볼 겁니다. 예측 말고 이제 딥러닝 쪽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한번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쪽이 어떤 건지를 뒷부분에 가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깊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군식 분석했는데 텍스트 마이닝 쪽을 요번 시간에 한 2주에 걸쳐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 말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초를 배웠으니까 요번에는 그걸 응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 평가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볼 거겠습니다. 자,